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최근 수성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또 많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이렇게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.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안 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화재가 해당 층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연결한 게 많이 나잖아요. 위층에도 다 그을린 현상들이 있었고요. 처음엔 어떻게 뉴스 기사가 나왔냐면 그래도 좀 침착한 대처 때문에 인명사고까지 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튿날에는 관리 주체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화재가 난 장소가 이 4단지 아파트인데 캐스 골드파크 안에서 가장 선호되는 동이고, 왜냐하면 범어동에 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인 거죠. 가격까지 비싸게 되는 겁니다. 이 안에는 대형 평수도 있는데 화재가 난 곳을 살펴보니까 48평형이더라고요. 그래서 평수가 큰 만큼 재산적 손실도 그만큼 크다. 화재가 난 상태로 또 집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. 이런 사진들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일단 샤시 부분들이 다 날아갔습니다. 정말 오래된 아파트라면 알루미늄 샤시일 거고 그런 것도 어차피 좀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좀 적었을 건데, 이런 거는 2006년식이다 보니 하이 샤시로 되어 있던 거였었죠. 평형도 일단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샤시가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려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무엇보다도 이제 철거나 청소 이런 게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건데, 이 청소가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입주 청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특수 청소 쪽에 또 가깝단 말이에요. 이런 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많이 다루는 것도 정식적으로 잘 없고, 또 그곳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봐야 되고 또 협상을 따로 진행해야 될 정도다. 금액은 좀 몇백만원 단위가 될 겁니다. 아마 지레 짐작하기에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사이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, 아무튼 그런 비용들, 복구 작업들이 첫 번째일 거고, 전체적인 올 리모델링 한다고 쳤을 때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, 정말로. 그래도 신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. 왜냐하면 구축이니까 수리를 했었을 때 확실히 아쉬움은 좀 덜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, 요즘에는 정말 못해도 평당 100은 잡아야 될 거고 한 평당 120에서 130 정도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48평이다 보니까 최소 5천만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6, 7천만원,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수리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근데 이런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변해 나간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도색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장치가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은 어떻게 좀 처리가 될 수 있겠는가. 보통 화재 보험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, 그리고 관리 주체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즉 단지 내에서 보통 관리비에다가 화재 보험 형식으로 돈을 또 받기도 합니다. 일단 들리는 말로는 지금 피해 보상이 될 만한 가구가 한 48가구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이 관리 주체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은 제곱미터당 한 20만원 수준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걸 한 평으로 바꿔보면은 한 66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쳤을 때 아까 평당 못해도 한 120, 130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그거 2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. 근데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. 이게 결국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만큼 어중간하게 하면은 결과물 또한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보통 이렇게 단체로 가입하는 것들은 금액이 싼 반면에 말 그대로 보장 액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.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.
그래서 화재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특약상으로 넣는 게 누수에 대한 피해 이런 게 대표적일 거고,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 지원 보장 특약을 넣어야 될 건데, 이게 맨 처음에 가입했을 때 값어치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대충 한 8억 정도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중에 상당수는 땅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건물의 값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5% 정도 내외다 그러면 그 값어치에서 또 내용 연수만큼 감가상각된 거를 빼고 그 범위 안에서 몇 퍼센트를 또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제조달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개인 보험이 뭐 당연히 안 들은 것보다는 들었는 게 낫겠지만은, 사실 화재라는 것이 좀 특이성이 분명하게 있고,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돈 들어간 만큼 오히려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,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. 다만 내가 지금 당장 복구할 비용이 많이 없고 하루하루 좀 빠듯하다면 정말 좀 날벼락일 수 있겠다,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요즘에는 워낙 관련 법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신축일수록 화재의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, 말 그대로 이런 거는 재해다 보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또 불가능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주택에서 화재가 이렇게 크게 난 거는 좀 오랜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, 이런 거를 또 잘 참고해서 나의 행동을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어떤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